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영상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팁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요, 집의 중요성을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리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이, 집만큼 중요한 것이 없구나. 왜냐면 집에서 먹고 자고 놀고 쉬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배웠고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부엌이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음식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래도 집에서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장을 보러 가신다면요, 신선한 과일, 야채, 통곡물, 그리고 좋은 기름 이런 것들을 사서 여러분들의 부엌을 꽉꽉 채워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신선한 재료 말고도 평소에 베이스로 쓸 수 있는 뭐 현미, 아마씨, 퀴노아, 렌틸, 오트밀 등등을 항상 충분하게 저장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 양을 줄이기 위해서 허브티 같은 것도 많이 집에 쟁여놓고요. 그리고 쉽게 빠르게 맛있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양념, 허브 같은 것도 항상 집에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엌을 좀 건강하고 신선하고 몸에 좋은, 그리고 빨리 요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잘 채워 놓으세요. 제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이유는요, 저희 정원에는 먹을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사과나무, 체리나무, 딸기, 블랙베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요리할 때 잘 쓰는 많은 허브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도 있군요. 그래서 혹시 정원이 있으시다면 정원에 좀 여러분들만의 작은 그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르는 재미, 따먹는 재미도 참 좋고요.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아파트에서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보통은 발코니가 있으니까 발코니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참 별거 아니지만 작은 행복도 주고요. 그리고 은근히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 자주자주 이 재료들을 쓰게 돼요. 네, 그리고 작은 발코니 텃밭에서도 많은 것들을 키울 수 있어요. 뭐 당근, 파, 양파, 그리고 뭐 상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등 많은 것들을 기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좀 아이들이 특히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 하시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물만 잘 주시면 정말 이런 것들이 잘 자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조금 더 재미있게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면 사실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요, 집은 항상 조금 단정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정서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도 하고 물걸레질도 하고 먼지가 있는 부분은 닦아주고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자러 가기 전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집안을 한번 정리정돈을 해줘요. 좀 어수선하게 된 것들, 뭐 쿠션이라는 것들 다시 정리해주고요. 아니면은 조금 바닥이 더럽다 하면은 청소기도 한번 돌려주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그 모든 식기 같은 거를 식기세척기에 넣어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깔끔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그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작은 물건들이 있어요. 뭐 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장난감, 이런 것들은요, 그런 물건들에게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물건들을 쓴 이후에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면 집안이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집안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깔끔하다면 우리가 쉴 때나 집에서 무엇을 할 때 참 마음도 편해지고 눈도 편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집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기분 좋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어떤 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테라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파의 한켠, 아니면 편안한 안락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쉬고 싶을 때 거실에 있는 안락의자에서 항상 쉽니다. 이곳에 앉아서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저희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거나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여기에 앉아 있으면 저희 가족들도 저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한번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아니면 휴식을 취하시면 좀 더 좀 안락한 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침대 세트를 간다는 게 그렇게 번거롭거나 어려운 일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몇 주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침대 시트를 갈아줍니다. 그러면 잘 때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위생상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특히 이 얼굴이 닿는 그런 베개도 있고 해서 우리 피부 건강이나 몸 건강에 이 침대 시트가 꽤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리넨이나 면처럼 천연 섬유로 된 그런 침대 시트를 갈아주세요. 근데 저는 독일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있으면 뭐 새소리라든지 바람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잘 들리고 이런 자연의 소리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런데 반면에 저는 집에 있을 때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조용하게 일을 할 때는 피아노 음악 같은 걸 듣고요. 뭐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뭐 바베큐 파티가 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이러면 뭐 잔잔한 재즈 이런 걸 들어도 참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집이지만 좀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면서 뭔가 그 만남이라든지 일을 할 때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계실 때 보시지도 않는 텔레비전을 켜서 소음을 만드시기보다는 그냥 텔레비전은 꺼주시고 그날의 기분에 맞게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는 음악을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집이라는 공간에 있지만 꼭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좋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정서에도 참 좋습니다. 내 집안을 좀 산뜻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죠. 근데 저도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우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요. 집에서 키우기 쉬운 그런 식물들을 골라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음지에서 잘 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물을 뭐 좀 적게 줘도 잘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도 은근히 이제 식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는 뭐 올리브 나무, 그리고 산세베리아, 그리고 멕시코 소철 열대식물 등이 있고요. 금방 잘 자라는 스킨답서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름 모를 그런 식물들을 키우는데요. 이런 식물들이 집에 있으면 일단 초록색 식물들 덕분에 우리의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식물들이 우리 집안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집안에 약간 딱딱하게 인테리어가 돼 있다면 이렇게 몇 가지 식물들이 있으면 조금 내추럴하게 분위기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굳이 식물을 키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쁜 꽃다발을 좀 사서 집 안에 꽂아주세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별로 안 했거든요. 그냥 돈 낭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꽃 하나만으로 인해서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고요. 그리고 꽃을 볼 때마다 참 기분도 좋아지고 또 꽃에서는 향기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 향기를 맡을 때마다 더욱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언젠가부터 제가 부엌에서 쓰는 뭐 용기라든지 그릇, 뭐 다른 조리기구 등등을 더 이상은 플라스틱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을 많이 썼고, 그리고 뭐 지퍼백 이런 것도 별 생각 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능하다면 뭐 일회용 지퍼백이나 비닐봉투 이런 거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저장 용기 같은 것도 예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는 새로 구입을 할 때 유리로 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뭐 식재료가 남거나 음식이 남게 됐을 때 유리 용기에 넣어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았던 음식을 다시 데울 때도 뭐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할 때는 유리 용기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청소를 할 때 깨끗하게 세균을 다 닦으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독소가 적게 청소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는 세제를 고를 때는요. 최대한 유기농으로 고르거나 유기농이 아니라면 좀 색상이나 향기가 강하지 않은 걸로 고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신체나 더 나아가서는 환경에 좀 나쁜 그런 독소라든지 아니면 화물질에 좀 노출이 덜 되는 거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그런 청소 세제를 쓰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좀 깨끗하게 치우고 싶을 때 특히 부엌이나 뭐 냉장고, 도마, 칼 이런 것들을 씻을 때는요. 저는 보통 베이킹 소다와 그리고 식초를 자주 써요. 정말 그 싱크대에 닦이지 않는 묵은 때도요.
먼저 베이킹소다로 닦아준 후에 식초를 부어서 한 번 더 헹궈주면요. 정말 깨끗하게 뽀득 소리 나게 닦입니다. 우리 식구와 환경을 위해서 좀 친환경적인 세제로 청소를 하신다면 결국에는 조금 더 건강한 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집을 좀 더 건강하고 안락하게 해주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요. 빛입니다. 네, 일단 빛이 잘 드는 집안이 뭔가 좀 더 넓어 보이고 화사해 보이고 집안에 있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요, 그 자연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라이트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빛에는요, 밝은 차가운 빛이 있고요, 따뜻한 빛이 있어요. 그래서 낮이 밝을 때는 이게 차가운 빛을 쓰셨을 때 좀 더 이렇게 깨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반면에 어두운 밤에 우리가 곧 자야 되는 시간, 좀 더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는 시간에 불빛이 차가운 불빛이면 잠을 조금 방해할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이 졸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좀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좀 안락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요. 일단 이 라이트닝 등 먼저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집 등이 너무 환하다 이러신 분들은 전체 조명은 좀 환한 걸로 하실 수 있지만 간접 조명이나 그런 것들은 좀 웜톤으로 해주시면 특히 저녁에 좀 더 안락한 분위기를 내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필립스에서 나오는 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전등은 색깔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낮에는 좀 차가운 느낌의 불을 켜고 밤에는 좀 따뜻한 느낌의 불을 켜서 이 낮과 밤의 등의 색깔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좀 더 건강하고 안락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팁이요, 여러분들의 집안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